흥분함 김선생의 책 내 맘대로 해석. Five, four, three, two, one, zero. 스님이 말했다. 나쁜 말은 말의 쓰레기입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고 그중 쓰레기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쓰레기를 던졌어요. 그게 쓰레기인 걸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딱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쓰레기를 주워서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니며 그 쓰레기 봉투를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쓰레기를 줄 수 있어? 하면서 그걸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쓰레기를 버리고 이미 가버렸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흥분함 김선생의 책 내 맘대로 해석의 김선생입니다. 책. 자, 안녕하세요. 현재 6명, 7명의 청취자 여러분,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됐던 그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이 다들 바쁜데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마땅히 볼만한 책도 잘 못 고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 이슈가 됐던 책이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아니면 제가 재밌게 봤던 책을 짧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물론 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 작가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짚고 나갈 생각이고요. 요게 민감하시거나 제 상스러움에 치가 떨리시는 분은 그냥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 중에 다른 분들처럼 친절하게 누구 들어올 때마다 재우리님 안녕하세요, 섬사라님 하이 이렇게 목소리 깔면서 이런 거는 안 할 거예요. 일부러 너무 멋있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들으면은 되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끝나고 한 조금 잠깐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래도 뭔가 덧붙일 얘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창에다 써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책과 관련된 사연이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방송에 참고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역시 하나도 안 왔네요. 이게 주소를 다 까먹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맞죠? 주소를 다 까먹으신 거죠? 일단 그럼 그 사연들을 보내줄 주소는요, hunbunams @gmail.com입니다. 훈부남스 @gmail.com hunbunams @gmail.com이고요. 방송한 다음에는 제가 녹음분을 따로 올리고 있거든요. 라이브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이들 들어주시더라고요. 스푼캐스트하고 유튜브에도 같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다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귀한 손님을 특별 게스트로 한 명을 모셨습니다. 오늘 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분인데요. 김기용 님을 초대했습니다. 박수. 자, 우.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훈분남 친구 김기용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9시 30분이 다 돼가는데 네. 식사는 하셨나요? 네.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술 한 잔 걸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주제인 이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저한테 잘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책을 좀 자주 읽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최근에 읽으신 책이 뭐예요? 최근에 읽은 거. 한 중학교 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진짜? 그때 읽은 이후로는 없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네. 뭐 여러분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을 아예 지금 중학교 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것도 숙제 때 읽었지. 숙제하면서. 숙제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김기용님을 초대한 이유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를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인데요. 아마 뭐 방송을 들으시다가 보시면 중간쯤부터는 이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진짜 세상에는 저하고 되게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얘를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작가는 정문정입니다. 거꾸로 해도 정문정이죠. 거꾸로 해도 이름이 똑같은 게 또 뭐가 있죠? 김기용 씨? 이효리 거꾸로 해도 또 뭐 있냐? 또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알아요? 뭔데? 쓰레기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토마토, 기러기 이런 게 있네. 똑똑하네. 그리고 자, 어쨌든 책의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단호하면서도 센스 있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김기용 씨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의사 표현을 하시나요? 그냥 최대한 좀 기분 안 나쁘게 잘 대처하는 편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나한테 누가 되게 무례하게 굴어. 자기 일을 좀 미루면서 자기는 놀고 있는다거나 특히 주말에 너한테 뭘 시키고 아니면은 뭐 술자리에서 누가 외모 가지고 막 놀린다거나 그럼 어떻게 하세요? 무례하게. 전 그때는 웃고 뒤에 가서 씹어요. 어떻게 뭐라고? 누구를? 어떻게? 누구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겁나 지는 뭐 하는 것도 없이 나한테 일 떠넘기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게 좀 찐따들이 원래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를 잘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담아두고 계속 혼자 꽁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더 문제라는 거죠. 나한테는 농담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척을 하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봐도 이제 씨발 집에 분이 안 풀리는 거지. 씨발 그 새끼가 막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씹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아니, 찐따가 되는 방법이 뭐 아니, 얘기해봐 뭐. 꼭 그렇지는 않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토로를 하고 공감을 얻고. 그러니까 그런 원래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알았어. 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개그우먼 김숙을 이제 예로 드는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사람이 이제 남자가 김숙한테 남자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김숙이 상처 주네? 라고 하니까 남자가 당황을 하면서 사과를 해서 이제 그 여자 김숙이 사과를 받았고 쿨하게 상황이 이제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사실 그 자체인 이 말은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성공적으로 이제 그렇게 전달을 한 거죠. 이제 상대는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그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 됐고 김숙은 깔끔히 사과를 받고 넘김으로써 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김숙에게는 사과한 상대는 그동안 전혀 제지하지 못한 행동에 한 번 제동에 걸리면서 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자각하는 기회를 얻었고 그건 사실 그의 인생에서도 다행인 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자는 자각하는 기회를 얻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상처 주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웃으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왜 안 받아주지? 이러고서는 넘길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나는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뭐 지 손해는 맞죠. 근데 물론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김숙도 상처 주네 이게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어쨌든 뭐 김기용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너한테 뭐 남자답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칭찬이니까 참 그지같이 생겼네요 라든지 아니면 기용 씨한테 좀 좀양 냄새가 나는데요. 상처 주네. 기용 씨한테 좀양 냄새가 나네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야? 아니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받겠죠. 그러니까 좀양 냄새가 나냐? 아니 딴 사람들도 근데 너한테 무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좀양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할 수 있지. 난 안 나는데. 근데 누가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이 내가 너한테 조명 냄새가 좀 나네요 라고 했어. 그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거기서? hun분아님 상처 주네? 아니 상처 주네? 앞에다가 대놓고 너 저번에 팀장이 너한테 그랬다며 기홍씨 조명 냄새 난다고 그렇게 해니까 뭐라고 했어? 그때 어떻게 했어? 너가 어떻게 했냐고. 그때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향수를 근데 그때 마침 딱 향수를 바꿨던 그런 때여가지고 향수를 바꿨더니 그 향수 냄새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맥은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한 명씩 불러가지고 내 몸에서 뭔 냄새가 나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상처를 안 받겠다. 그러네. 뭐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책에는 내 인생은 롱테이크로 촬영한 무편집본이다. 지루하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다. 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편집되고 보정된 예고편이다. 그래서 멋져 보이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이 느껴진다. 결국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갑질을 하고서도 갑질인지를 모른다. 뭐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역시 이것도 뭐 자존감에 대한 건데요. 남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내 인생은 존나 뒤쳐져 있고 저 새끼는 존나 성공했는데 나는 못했네. 저 새끼는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다른 친구들은 인스타 보니까 또 놀러도 가고 막 그러는데 돈도 많네. 이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SNS가 문제인 것 같아. SNS 그거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부정할 필요는 또 없어요. 보면 롱테이크로 촬영한 무편집본과 보정된 예고편이라는 말이 사실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그런 간극을 좀 즐기거나 좋은 예고편을 찍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생사진 찍는다고 그러니까 인생사진 결국은 인스타에 올리는 게 인생사진이지. 수십 장 찍고 무리해서 대출을 막 땡겨가지고 좋은 차 타고 그런 거 결국엔 또 찍어가지고 자랑하고. 근데 까보면 그지야, 알그지야. 카푸어면 나 어디 막 대출 막 다 받아가지고 그지야. 그러니까 그런 허세와 허영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니도 맨날 인스타를 보잖아. 근데 네 주위에도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막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 다 그지야 그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어? 잘 나가네 이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냥 간단한 거로더라도 한 40장 사진 찍고 한 장 고르고. 아니 근데 네 인스타 보면 한 장 고른 게 그거냐? 40장 중에? 그것도 겁나 잘 찍은 거고 약간 좀 포장이 많이 되는 거지 약간. 포장이 많이 된 그지? 그러니까 이런 뭐 어쨌든 책에는 그지의 기운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거절도 잘하고 싶다면 그건 욕심일 뿐이다. 둘 중 하나는 어느 정도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에게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듯이 거절당한 상대가 나에게 실망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에게 휘둘리게 된다. 이거 맨날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네. 그러니까 내가 좀 이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뭐 거절도 잘 못하고
맨날 어디 끌려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조금 힘든 거죠. 그러다가 제가 좀 힘들면 그러다가 갑자기 그만 끊어버려요. 맞아. 그러니까 그 욕 먹는 게 좀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나 몇 번을 얘기를 해. 씨. 알겠냐? 몇 번을 얘기를 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풀면 되는데 약간 좀 생각의 시간을 갖겠다고 좀 후에 풀고 싶긴 한데 후에 돼서 또 얘기하자니 또 뭐하고 이게 또 쌓이고. 그러니까 저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없어요. 근데 근데 전 물론 뭐 착한 사람이 좋으면 좋지. 좋으면 좋은데 내가 막 이 사람한테 내가 나쁘게 보일까봐 막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그치 뭐 속으로는 뭐 있을 수 있겠지. 속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김기용님 오늘 특별 게스트인 김기용님처럼 이렇게 막 하고 하지는 않죠. 이거는 뭐 어쨌든 매드클라운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표지 뒤에 보시면은 한 스푼 감사합니다. 네가 보낸 거잖아 이 미친놈. 아니 책 표지 뒤에 보면은 되게 인상을 쓰게 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보면 왜 이렇게 예민해? 생리 중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의 평화를 위해 상대방의 무례함을 용인한다면 그의 무례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유머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그 상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도 자신이 없으면 이 책을 읽자. 세련되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노하우가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 당국대 교수 칼럼니스트라는 분이 이렇게 리뷰를 달았습니다만 근데 저거는 무례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 왜냐면 어떤 미친 새끼가 유머한다고 너한테 생리 중이냐고 물어봐. 요즘 세상에. 그게 김숙이었으면 맞는데 라고 했을 수도 있죠. 맞는데? 상처 주네? 이러면서. 근데 이건 진짜 또라이야. 진짜 유머로 답하고 말고가 아니고 이거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잠시만요 이러고선 바로 112에다가 바로 신고해야 돼요. 생리 중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이건 미친 새끼지. 추격자 보셨죠? 추격 봤어? 봤지. 추격자 보면은 하정우가 거기서 또 명대사 하나 치죠. 너냐 488. 그거 말고 이 새끼야. 생리 중이신가 봐요. 냄새가 비린 게 이거 몰라? 그게 있어. 이게 있는데 여기 그래 그게 여기 그러니까, 비유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게 이게 왜 생리 중인 거를 왜 물어봐? 미친 또라이도 아니고 그거는 유머로 받아치는 게 아니고 바로 112에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내 진짜 위에 사람한테 바로 위에 사람이 되게 불편한 자리라고 해도 요즘에는 이러면은 큰일 나. 맞아.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 혹시 그런 뭐 여기는 지금 뭐 없겠지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진짜 그거는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은 큰일 나요 진짜 요즘엔. 큰일 나지. 그 새끼 완전 연쇄살인자잖아. 생리 중이냐고 막 웃으면서 물어보는 새끼는 진짜 또라이예요. 이건 무례한 게 아니고. 근데 진짜 이게 칼럼니스트가 돈을 받고 이게 쓴 게 이런 예를 들어 뭐 세련되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노하우가 책 곳곳에 없어.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 책을 다 읽어봤는데 얘가 말하는 것처럼 세련되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노하우가 책 곳곳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보니까 무례한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뭐 저렇게 받아쳐라 하는 어떤 패턴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게 자아성찰을 통해서 반박을 잘해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연습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섣불리 반박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뭐 참으면은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대신 갑자기 미친놈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말하면서 왜 지랄이야 뭐 이런 그렇게 무례한 새끼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문제가 되죠. 이것도 되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적절하게 유머로 받아치는 거는 뭐 좋지만 근데 웬만하면 그 유머가 잘 안 먹혀요.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는 거는 이미 그 상대도 날 그래도 되는 대상으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 물면 내가 당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방법은 이겁니다. 저의 방법은 그러니까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대처하는 방법은
나를 좀 더 아끼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제 무례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게 제 방법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좀 어울려도 보고 친구를 또 되게 많이 만들고 사회생활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이나 학교 다니신 분들은 학교 생활 외에 다른 기타 사회생활도 좀 많이 하고 뭔가 취미도 좀 여러 개를 좀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나를 좀 찾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제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대상으로 못 보게. 저는 제 방법이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법은 뭐예요? 근데 이거는 항상 너한테서 많이 들었던 내가 말이야.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근데 왜 그러냐고 니는. 왜 갑자기 미안. 화를 내고 미안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듣다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고 그리고 그런 무례한 상황에서 잘 웃고 넘기는 그런 것도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 너한테 존냥 냄새나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어. 맞아요 존냥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털어야 되는데 못 털지. 그러니까 못 털고서는 딴 데 가가지고 씹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씹혀도 되지. 그러니까 너가 농담으로 받아줬으면 그거 농담인 거야 그러면. 존약. 이 존약 냄새가 사람 종량. 종약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나프탈렌 냄새가 난다고 나프탈렌 하면은 냄새. 그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한테 이제 종약 냄새가 난다고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되게 쿨하게 그 아까 한 거면서 상처 주네? 팀장한테? 니? 그건 아니고. 팀장님 아니, 상처 주시네요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되게 좀냥 냄새가 아니고 종양 냄새 난다고. 이 새끼가 또 나를 무례하게 만드네. 무례하게 굴게 만드네. 도토리 또. 피 같다고. 뭐 아무튼 이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걸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 두 번째,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것. 세 번째,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 그대로 사용해 그대로 돌려주는 것. 네 번째,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 다섯 번째,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한다. 이 책이 지금 이 5가지 내용이 이 새끼가 또 이 새끼 웃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추인세를 줘야 되는 거지. 빨리 얘기해. 무례하게 굴게 만드네. 뭐 그러니까 책의 총평을 하자면 내용이나 작가가 말하고자 뭐 하는 거는 되게 좋아요. 다만 제가 이제 후기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인터넷 서점 후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써놓은 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쓴 글을 긁어낸 듯한 책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은 끝내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이 책 안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거 책을 물론 보는 게 도움은 되겠지.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데 내가 저거 어떻게 대처하는지 내가 한번 책을 볼까 하고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이거 그 책이 답을 안 내려줘. 찾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까 말한 거지.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한번 읽어보실 만은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은 자기만의 대처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누가 무례하게 굴면 갑자기 옆에 있는 물건을 잡아가지고 내 머리를 막 때린다든지 그럼 안 건드릴 거 아니야. 그렇게 찾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너무 극한 예고 뭐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어떤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좀양 냄새 난다. 종양 냄새나 좀양 냄새나 어쨌든 둘 다 냄새가 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자, 어쨌든 오늘 흥분함 김 선생의 책 내 맘대로 해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오늘 어떠셨어요? 김기호 씨, 네. 오늘 어떠셨어요? 어떻게 대처할 좀 감이 좀 오셨어요? 약간 자아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되게 이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생각을 좀 많이를 하게 됐고, 약간 그냥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생리 중이야? 상처 주네. 왜 이렇게 예민해? 야! 자,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오늘 어땠는지, 재밌었는지 뭐 이런 거. 엄청 재밌었고, 그리고 되게 처음이었는데. 처음이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구라치지 마. 구라치지 마. 네, 뭐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초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고 싶으신 책이나 책과 관련된 사연이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꼭 리뷰를 한번 할게요. 보내줄 주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hunbunams@gmail.com입니다. hunbunams@gmail.com이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본을 좀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건데요. 본 방송분은 스푼캐스트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녹음이 끝나면 30분 정도 저희가 오프 더 레코드로 방에 계신 분들이랑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봐요. 김 선생의 책 내 맘대로 해석의 김 선생이었습니다. 책 I'm not Korean, dark glass, 힙합 너무 너블레스, 해버렸어, 깨버렸어, 해버렸어.